CV 만드는 단계를 5가지 단계로 서비스직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 점을 이 직무에 맞게 카테고라이징 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제닐입니다. 저는 지금 방콕에 와 있고요. 웨이크업 콜이 오후 4시 35분인데 지금 거의 오후 4시여가지고 차라락 찍은 다음에 이제 두바이로 돌아가는 게 방콕 레이오버 마지막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 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찍음으로써 저의 같은 상황이었던 분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댓글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 역시도 그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동안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을 해냈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하는, 이렇게 복귀하는 차원에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어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오늘은 CV를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항공사가 자소서를 써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과는 달리 제가 준비했던 에미레이트 항공은 CV라는 영문 이력서가 필요했어요. CV 만드는 단계를 5가지 단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템플릿 만들기. 컴퓨터를 앞에 켜놓고 CV를 만들어야지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템플릿을 가장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수정하고 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CV를 한 장으로 딱 만들었거든요. 참고하면 좋을 CV 템플릿을 제가 썼던 거를 바탕으로 제 블로그 링크를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붙여봐 볼 테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거화 시켜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CV A4 용지가 크게 한 페이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장 윗부분에 내 이름과 더불어 거기에 내 인적사항 같은 거를 써야 돼요. 인적사항에 표기한 걸로는 제 이름, 제가 지원하는 직무, 제 생일, 성별,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언어 능력, 이렇게 8가지를 저는 썼습니다. 이름을 가장 크게 위에 썼고요. 그 바로 아래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케빈 크루라고 썼어요. 그리고 생일을 썼어요. 제가 93년 10월 5일에 태어났으면 그거를 한국에서는 93년 10월 5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10월 5일 93년 이렇게 말을 하고,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해서 영국이나 다른 유럽 나라에서는 5일 10월 93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되게 헷갈렸는데, 저는 제가 당시에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다는 점을 좀 어필하고 싶었는지 미국 표기법을 따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맞게 영국 표기법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별을 썼어요. female, 남자분들은 male. 주소도 한국 주소를 써야 되는데 이 한국 주소를 쓰는 것도 난관이에요. 우리나라는 서울시 땡땡구 땡땡동 혹은 이제 도로명으로는 무슨 로 무슨 길 이렇게 주소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랑 완전 순서를 반대로 해서 아파트면은 몇 호 몇 동 무슨 아파트 무슨 로 무슨 길 무슨 구 땡땡시 이렇게 순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헷갈렸는데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그냥 우리나라 전화번호를 쓸 때처럼 010이라고 쓰면 안 되고 국제전화번호 표기법을 따라서 썼거든요. 한국 국제번호 그게 플러스 82니까 8210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썼고 언어 능력으로는 코리안, 잉글리시 이렇게 썼어요. 이제 3번째로는 제 이 역대 타임라인을 한번 쭉 만들어 보는 거예요. 템플릿도 있고 거기에 인적사항도 쓰는 건 되게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썼고, 이제 이 아래 내용을 A4 용지 3분의 2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내 역대 타임라인을 한번 쭉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를 하던 당시가 23살이었어요.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저는 대학교를 갈 때쯤 부터 시작한 모든 활동들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맨 A4 용지에 한번 쭈루룩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제 CV를 채우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 2학번이에요. 그리고 수능 끝난 친구들 있으시다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유롭게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2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같은 해에 이제 홈쇼핑에서 전화상담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주말에만 했었던 아르바이트고 거의 한 1년 정도를 주말에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년도에는 봉사활동도 했었어요. 그건 동행 봉사활동이라고 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방과 후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를 더 지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또 겨울방학 때 제가 사는 구에 있는 구청에서 대학교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뽑았거든요. 근데 엑셀 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서류 작업하는 것도 조금 배웠어요.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2012년도에는 제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다른 대외 활동 이런 거를 지원하면은 합격하는 그런 확률보다 제가 원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부터는 대외 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외 활동을 3개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한 대외 활동이 사이버 코엑스 서포터즈라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또 블로그를 하면서 블로그 마케팅 하는 거를 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기보다 제 블로그를 개설해서 거기에 글을 왕창 올리던 시기가 이 사이버 코엑스 서포터즈를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저는 치아 교정을 한 걸 또 썼어요. 왜냐면 이것도 큰 결심이었거든요. 이것도 되게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하다가 하게 됐는데 저는 너무 치아 교정한 거 만족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었고요. 또 이제 2013년에 학원 아르바이트를 또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 1년 반 정도로 길게 한 아르바이트로 꼽을 수 있는데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과외도 틈틈이 하고 2014년도에는 과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친구가 하던 거를 넘겨받아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에 교환학생을 미국으로 1년 동안 가게 됩니다. 교환학생 가서 2014년도 같은 해에 1년 동안 또 키즈클럽이라는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고 프리즈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복학을 했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써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며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나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들로 나의 역사를 채워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역대까지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쭉 나열해본 거는 아마 이때가 처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기억에 남고 또 기록이 참 소중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거죠. 지원하는 이 포지션에 맞는 사람임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내 지금까지 행보 중에 어떤 경험을 써야지 뽑히는 데 도움이 될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거를 이렇게 쏙쏙 골랐어요. 그리고 다음 4번째 단계는 나의 경험들을 이 직무에 맞게 카테고라이징 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외국 항공사의 서비스직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외국 항공사에 해외 취업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직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때 들어가면 바람직한 항목들로는 학력, 일 경험, 해외 경험, 봉사활동 경험, 그리고 자격증 이 정도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3단계에서 썼었던 나의 타임라인들을 돌아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믹스 매치하는 거죠. 이력서에 채우면 되는 겁니다. CV 드롭을 거치고 디스커션 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최종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최종 면접은 CV 드롭 했었던 그 CV를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내가 최종 면접에서 답변을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 항목들을 골라서 이 이력서를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한 항목 안에 각각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을 앞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지가 준비가 됐다면 이거를 템플릿에 옮겨 적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영어 묘사하는 단계라고 해보겠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내가 어떤 거를 공부를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영어로 쭉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과를 전공을 했으니까 학력 부분 아래 대학교 이름과 장소를 쓰고 그리고 그 아래 거기에서 뭘 배웠는지를
묘사를 해주면 되는데 저 경우를 떠올려보면 majored in civil and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이렇게 쓰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각 항목마다 쓰고 나서 마치면은 되는 겁니다. 10이 다 썼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은 저는 이 종이를 알파문고, 로보문고, 하트헤스, 펜시 문고점 이런 데를 가면은 아이보리색 계열의 조금 두꺼운 재질의 종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골랐어요. 거기에 이제 프리팅을 쭉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쓰기 끝입니다.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해서 보충을 하면 좋은지를 생각해보고 채워나가는 과정을 좀 거치면은 알차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력서에 쓰진 않았지만 당시에 어떤 걸 하면 내가 조금 더 이 직무에 맞는 사람임을 면접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신청해서 했었어요. 약간 그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떠올려보면 오늘 CV 만드는 영상은 여기까지 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 안녕.